근데 이번에는 워런 버핏이 S&P 500 ETF를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S&P 500을 팔았다는 거는 버핏이 미국 주식을 다 버렸다는 거야. 미국 서학개미들은 달러 많이 받을 때 빨리 달러로 나오는 게 좋죠. 나중에 달러까지 폭락하고 이제 주가 폭락하면 그때는 손절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꺾일 때 빨리 나와야 되는데 20% 30% 빠지면 손절 못 하잖아요. 금리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애플 같은 거 보면은 뭐 10년 넘게 장기로 들고 가야잖아요. 금리가 장기에 조금씩 그동안 변동성은 있었지만 좋은 주식을 샀으면 장기로 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카프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요새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부 잘해야 되고요. 특히 오늘 영상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어디 물려가지고 뭐 2차 전지 물려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에 물려가지고 지금 자꾸 고통받고 잠에 자다가도 계속 일어나서 모바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은 오늘 내 방송을 꼭 봐야 돼요. 이 방송에서 여러분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겁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그 체감하시기에 주식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요즘 분위기가 좀 뭐랄까 바뀌는 시간이라고 할까? 음. 시장이 이제 판도가 바뀌고 있다. 2007년을 경험 못한 초보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7년에도 아주 그 중국이 으쌰으쌰했거든요. 그때 그 버핏이 이 중국의 시가총 1위 페트라 차이나를 전량 매도하고 나서 중국이 지금 15년 이상을 좀 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S&P 500을 그 ETF를 다 팔았다고 버핏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미국을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걱정입니다. 서학개미들 지금 뭐 특히 요새 테슬라나 엔비디아 사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증여세 전략한다고 주식에서는 증여세 전략한다는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 증여세 전략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엄청난 손실을 볼 테니까 그런 소리 나올 때 그 종목에서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알았죠? 네. 요새는 제가 40년 동안 주식 연구했는데 개인 투자자들 연구해 보니까 모두 주식을 하면 99% 잃어요. 저도 5번 깡통 났어요. 처음 시작해서. 20년간.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골프 치고 그냥 놀면 되는데 뭐 하려고 주식 투자한다고 내가 돈 다 잃어가지고 자가용도 없이 걸어 다니면서 보험 팔고 뭐 대리 운전하고 술 먹으러 다니는 놈이 술 먹은 놈 태워다 주는 걸 했으니까 참 말도 못하는 고통을 많이 속에서 물론 주식은 이 앙드레 코스나의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번 파산하지 않으면 네가 고수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뭐든지 그래. 식당을 해도 2번 정도 망해 먹어야 이제 그때 성공하거든. 근데 대개 사람들은 1번, 2번 망하면 포기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여러분들이 깡통 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주식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깡통 난다고 생각하고 작은 금액으로 조심스레 했으면 상관없는데 덤벙대고 근거 없는 낙관론 특히 조회수 많은 유튜브들의 그 뻥튀기 그 근거 없는 그런 얘기에 좀 뭐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갈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주식 투자 말고 식당이나 이런 거 하다가도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식당은 망하니까 인터리에 한 돈 많이 들였잖아요. 몇억 인테리어 했는데 그걸 다 뜯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 뜯는데도 또 경비가 들더라고요. 이 식당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같이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주식 투자는 하면은, 어, 1년에 많이 못 벌어도 20, 30%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이 좋을 때는 뭐 몇백 프로도 벌어요. 100% 이상도 벌어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하고 해야 된다는. 그래서 어설프게 식당 하지 말고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 게 낫고요. 식당에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 그 분양을 받았는데 상가인데 상가를 받자마자 프리미엄을 더블로 준다고 딱지를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죽어도 안 팔았더니 부동산 경기 침체되니까 지금은 그 융자 그때 받았던 거 이자만 불고 있답니다. 근데 이걸 팔라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서 주식은 팔라고 그러면 손절이 되잖아요. 네. 주식인 망해도 손절을 하고 나가면은 그 식당처럼 인테리어 뜯고 나가거나 부동산처럼 계속 이자를 물기 싫어도 물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집은 완전히 깡통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말 그 가난할수록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알고 하자.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네. 근데 어제부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가요? 나 제대로 보셨네.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엔비디아를 보면 못 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던 개마고원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미국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조지 소로스의 제자잖아요. 이분도 연세가 많아요. 드러커 밀러. 그 사람이 별명이 더럽게 주식 잘하는 분이래. 연평균 30년 동안 30% 이상을 수익을 냈으니까 워런 어, 버핏보다 더 잘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작년에 엔비디아 다 팔았거든요. 테슬라 음,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팔 때 같이 팔아야 돼요. 예, 근데 이번에는 워런 버핏이 뭐예요? S&P 500 ETF를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S&P 500을 팔았다는 거는 버핏이 미국 주식을 다 버렸다는 거야. 음, 그럼 서학개미들은 좀 고민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근데 어제 저녁에 그저께 양일간 좀 미국 맞는 거 보니까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 서학개미들은 달러 많이 받을 때 빨리 달러로 나오는 게 좋죠. 나중에 달러까지 이제 폭락하고 이제 주가 폭락하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생각 잘해야 돼요. 꺾일 때 빨리 나와야 되는데 20% 30% 빠지면 손절 못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카카오 물렸던 사람들, 2차 전지에 물렸던 사람들 손절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식당은 손절이 안 돼가지고 뜯고 나가잖아. 근데 주식은 10% 손절하고 나가면 되거든. 10%가 빠지면 이건 신호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빨리 도망가야죠. 미국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번 기사에도 내가 하나 나왔던데, 내가 가져왔는데, 테슬라 주식 반토막 날 거다. 이런 음, 기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테슬라 언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네. 그래서 트럼프 주가가 이제 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많이 오른 미국 장에 트럼프가 기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테슬라 주식 반토막 날릴 것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기사는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심해라.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지표는 많이 올랐을 때 팔더라. 누가? 버핏이 팔더라. 톡 가야 돼요. 2007년에 중국 주식 팔고 중국이 망가졌고요. 우리나라도 그분이 포스코 주식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포스코 보면요. 야, 정말 포스코가 정말 2007년에 보면요. 포스코가 정말 아유, 너무 이뻤어요. 조스코 차트를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2007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2007년 10월이잖아요. 버핏이 여기 네.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만 원대 3만 3천 원 하던 게 이게 75만 원 왔잖아요. 그리고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부루칩 4대 부루칩 중에 네 번째예요. 이 4대 부루칩. 그 국가의 4대 부루칩을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런 거는 정말 4대 부루칩에는 몰빵 쳐도 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부루칩이야. 이 부루칩인데 이게 버핏이 여기서 다 팔았다고. 저 바닥에 사가지고. 그러면 버핏이 팔았다는 건 뭐죠? 시장이 많이 급등하고 주가도 많이 차트가 얘기하고 있죠, 여기. 차트가 급등 나왔잖아요, 여기. 그리고 팔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시장 한많은 세월 조정받았고 지금까지도 지수 많이 조정했다가 얼마 전에 지수가 한번 3,300 찍고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버핏이 매도한다는 건 사실 세계에서 주식의 신은 버핏입니다. 버핏이 팔 때는 여러분들 경각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 답도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 주식 시장에서 딥시크가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IT가 전부가 아니라 중국에서도 암암리에 준비하고 있다. 돈도 더 안 들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를 좀 뭐라 할까 한 방 매겼다 그럴까. 그래서 빅테크들이 지금 가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딥시크가 하나의 그 기술은 너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중국의 주식을 봐야 된다고 중국의 주식을. 중국의 주식들을 보면서 딥시크가 중국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좋은 공부가 되는데 특히 그 전기차 BYD라고 있죠? 네, 네. BYD라는 차야 이게 BYD인데 일본어로 한번 보면 더 재밌어. 요즘에 딥시크 어쩌고 떠들었는데 얘가 그냥 얘도 AI잖아요. 자율주행하니까. 네. 테슬라는 뒤로 가고 있는데 얘는 위로 가고 있죠. 이게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의 차이점인데 지금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스물스물 커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서학개미도 조심해야 돼요. 테슬라 조심해야 돼요. 저 BYD가 올라가죠. 이거 무슨 얘기죠? 이제 시장이 버핏이 팔고 있는 시장이 망가지고 중국이 새롭게 뜨고 있다. 중국은 지금 보면 한국보다 더 세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런 주식은 과연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 보유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보유자가 일대 주주는 브렉록이야. 미국이야. 브렉록은 뭐야? 미국 국민들이 연금이 다 사고 있는 거야. 브렉록 뱅가드가 뭐 하는 회사예요? 펀드 회사인데 미국 사람들의 봉급을 받은 10% 전부 저축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BYD는 어느 나라에서요? 거기 시티그룹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 밑에 다섯 번째 버커스 회사에 가지고 있죠? 여섯 번째 JP모간, 일곱 번째 피델리티, 여덟 번째 노르웨이 펀드. 우리 연기금은 왜 없는지 몰라. 우리 연금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디 회사요? 미국 회사예요. 우리는 중국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BYD는 미국 회사라고 전기차인데 테슬라보다 이걸 더 쳐주는 거야. 근데 요번에 또 발표 나왔는데 뭐 자율주행도 한다고. 자율주행. 자율주행 근데 그 금방 되겠어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타지. 잠이 와요. 그래서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또 있냐면 알리바마. 이 알리바마가 아주 엄청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알리바마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냐? 알리바마의 소유주를 보면 주가를 분석할 때 특히 외국은 분석할 때는 그 블룸버그 그 정보 단말기를 봐야 돼요. 거기 차트와 거기 분석 이게 다 블룸버그 분석이거든요. 거기에서 알리바마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봤더니 1등이 소프트뱅크 일본이잖아요. 블랙록, JP모간, 뱅가드 그리고 마윈이 다섯 번째야. 우리나라 삼성전자차 보면 지랄하고 전부 이재용,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삼성물산 전부 지들이 다 가지고 있어. 분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런 회사는 사지 마. 자 보면 어때요? 마윈이 다섯 번에 가지고 있지만 위에는 누가 있어요? 외국계 펀드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 일본 이런 데들. 그럼 이 회사는 누구예요? 알리바마는 외국계 회사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분산이 잘 됐다. 이거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알리바마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요. 우리가 지금 본 게 알리바마 요거하고 그리고 홍콩의 시가총액 1위 텐센트. 아, 텐센트도 보면요.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시가총액 1위이 전고점 돌파했어요. 근데 한국은 전고점 돌파 못했잖아요. 시가총액 1위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홍콩의 시가총액 1위 사셔야 돼요. 자, 잘 들어요. 금액 크신 분들.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신고가를 낼 때는 여러분들 그 종목이 바로 관심 종목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뭐예요? 1위가. 이런 것들이 신고가 날 때 지금 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도 시가총액 1위 했죠. 언제 가사야 돼요? 월봉으로 보면 고점 돌파할 때. 그러니까 언제 테슬라는 언제 샀어야 돼요? 2019년, 2020년 여기가 매수할 때. 이제 여기 있는 주식들 사셔야 돼요. 여기. 이게 여러분이 부자를 만들어주지. 이미 많이 올라가서 지쳐버린 주식들은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막 가는 게 가서 보면은 BYD나 텐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연구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게 다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럼 애플도 보면 지금 애플이 아니에요. 신고가 날 때, 여러분들이 신고가 날 때 들어가야죠. 이때 여기다가 몰빵을 쳐야지, 몰빵을. 몰빵을 언제 치는 거야? 이런 데 치는 거야. 지금 많이 올라가서 버핏도 팔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애플을 사. 그게 아니죠. 세계적인 큰 종목들이 신고가 날 때 거기가 여러분이 투자할 줄아는 거. 아, 이거 오늘 너무 깊숙이 들어갔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돌파할 때는 그래서 홍콩 주식을 1등부터 100등까지 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1등까지 10등까지 엄청난 종목들이 신고가 나고 있다는 거지. 한국의 신고가 한번 보고 가자고. 우리 한국의 신고가 삼성전자. 아이고 참 어떤가.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가죠. 아니 아까 중국 가서 봤더니 넘어가고 있는데 얘 저 아래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자꾸 삼성전자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올해 무슨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찍는다는 그딴 소리야. 갈 종목은 이미 신고가 났어. 그런 걸 개미들을 구렁텅이 끌어넣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인텔을 보면서 여러분들 반도체 주식 조심해야 돼. 반도체들을 조심해. 반도체 자체를 조심해야 돼. 인텔 보라고. 인텔과 삼성전자 두 종목 삼성전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삼성전자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꼭 봐야 돼. 인텔을 봐야 돼. 자, 인텔의 월봉을 볼게요. 어때요? 인텔 저 아래 있죠? 추세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은 여기 넘어가고 있다고요. 인텔이 먼저 망가지면 인텔이
반도체 1인자였어요. 1인자가 이제는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반도체 1인자였어요. 인텔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영광을 노렸던 애들이 지금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결국 이건 무슨냐. 반도체 관련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상승했다. 삼성전자 뭐 40년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광을 누리던 반도체 1등들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 지금 그러면 TSMC나 엔비디아는 신반도체 주들이죠. 새롭게 나와서 이제 시국가 나야 되는데 걔들은 뭐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러나 늙어버린 거 결국 성장이 멈춘 애들은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오래된 자동차에 테슬라 같이 유명했던 게 뭔지 알아요? 포드 자동차예요. 포드. 포드가 지금 어떤가 한번 봐요. 포드 모터스잖아. 그게 뭐냐면 옛날에 영광을 눌렸던 기술주들이 기술주라는 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철도라든지 자동차 잘 나갔을 때 테슬라처럼 잘 나갔던 그래서 테슬라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기술주들은 그 앞으로 100년치 이익을 다 땡겨 먹는 거라 주가가 거기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쓰잘데기 없는 또 괜히 포드까지 갔다 왔네. 인텔과 삼성전자를 연구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비중 줄일 때가 왔다. 그래서 네. 짤데기 없는 뭐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해 신고가를 낸다는 그런 소리 믿지 말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내외 주식 시장에 좀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무역 관세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크게 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런 무역 관세에도 잘 갈 수 있는 스타를 보시면 섹터. 음. 이번에 새로 나온 주도주들을 골라 담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방송을 끝까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네. 주도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관세와 무관한 것들. 예, 그런 걸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현대차 관세 그러니까 못 가고 있잖아. 그지? 기아 못 가고 있단 말이야. 관세. 관세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관세와 걱정 없는 주식 그리고 시장은 트럼프의 그 공갈 협박 걱정스러울 때가 주가가 가면 그 주가가 주도주고 걱정스러울 때 많이 가요. 그리고 걱정이 끝나면 거기가 스물스물 가면서 개인에게 분양하죠.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이거 꼭 외워야 될 것 같아.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 그래서 트럼프 걱정하지 말고 걱정 없는 주식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앞으로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금리 동결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안정을 주고 위험 자산 선호를 높일 수 있으나 장기 둔화 우려로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동결은 단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죠. 그 정도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금리에 그렇게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그 시대마다 주도주가 있으니까 그걸 잡아야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보면은 장기적으로 금리 때문에 뭐 샀다 팔았다요. 가는 종목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보면 십몇 년간 그냥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주식 중에서 금리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애플 같은 거 보면은 뭐 10년 넘게 장기로 들고 가야잖아요. 그냥 금리가 장기에 조금씩 그동안 변동성은 있었지만 좋은 주식을 샀으면 장기로 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되죠. 선삼을 캐는 사람들이 산삼을 만나면 뭐라 그러죠? 신봤다 그러잖아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신고가 날 때는 신봤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연구해서 쌀때김 테마 뭐 대통령 관련주 뭐 근데 뭐 이재명 관련주가 한바탕 해주긴 해줄 것 같던데. 최근 그 부자아빠 기요사키가 대공황이 임박했다. 주식 폭락은 불가피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람 파산자예요. 가요석기 가요석기인가 파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 워런 버핏인가요?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워런 버핏도 아니라 드러컴이라는데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막스나 이런 사람도 그러지 가요석기는 신경 쓰지 마. 관심에서 빼버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뉴스는 듣지도 말고 주식으로 성공한 게 있어야지. 계좌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소용없어. 이 부자빠 계좌를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했는데 나는 중국 주식 가지고 있다고 지금. 항생테크, 그 다음에 그 BYD, 그 다음에 그 알리바마, 텐센트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한국 전무가 중에 있어요? 미국 가지고 있어도 그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사람은 지금
계좌에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그게 돈 버는 방법은 주식으로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들리는 소리 오도 상투야. 그래서 그 격언에 있어요. 네 귀가 너의 적이다. 투자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귀를 때려 막아야 됩니다. 뭘 봐야 돼? 차트만 보세요, 차라리. 차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고점 돌파하면 따라가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 근데 지가 그걸 안 사요. 귓근육으로 들린 소리 산다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나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엔비디아가 AI가 어쩌고 그거 듣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가 망가진 거는 다 들은 소리. 귀가 여러분의 계좌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막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움직이는 거를 기업 분석하고 잘 모를 때 부자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부자한테 가요석기가 뭐라 하든 뭐 듣지도 마시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러겠죠. 미국장이 이제 상투를 치니까 좀 어려워지겠다. 시장은요, 10년에 한 번씩 또는 20년에 한 번씩 폭락이, 불행락, 코로나 같은 거, 2008년 브렉먼데이 같은 그런 게 온다고. 그러니까 오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 오는 대폭락. 그러기 위해서 뭐야? 대폭락 올 때 거지 안 되려면 신용 쓰지 말고, 융자 받지 말고, 그죠? 현금만 가지고 없으면 그냥 여기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면 되거든요. 현금 가지고만 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테스트를 해요. 예상 가진 애들은 깡통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팍팍 파잖아요. 이렇게 팔 때마다 외상, 신용 이런 건 다 그냥 거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주식사에서 신용을 쓰거나 융자 받은 사람들은 백승, 100번 이겨도 소용없어. 백승 1패 거지야. 아, 이거 무서운 공식이에요. 백승 1패 거지.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주식 시장이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방향성에서 주식시장 방향성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예측 안 하고 종목만 예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이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종목 하나 볼까요? 중국이 사오미예요. 중국의 사오미는 보면은 2002년부터 지금 우상이야. 중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8불대에서 지금 53불이니까 조금 있으면 10배 가겠네요. 그죠? 중국의 샤오미 하면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0위 안에 들은 종목이거든요. 남의 거 베끼기 전문이죠. 자동차도 베끼고 핸드폰도 베끼고 베끼기 전문인데 이렇게 모방을 잘해가지고 하긴 뭐 모든 문화가 모든 기술이 베끼기입니다. 남의 거를 모방하고 그 다음에 피카소의 말에 모방하고 그리고 진짜 전문가들은 훔치고 그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요 소프트웨어를 훔쳤어요. 어느 회사 탐방 갔다가 그걸 훔쳐갖고 와가지고 그걸 개발했는데 그거를 또 하청 기업에서 그거를 도와주던 때가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빌 게이츠가 애플을 도와줬어요. 하청업자였었는데 거기서 또 그걸 훔쳐다가 윈도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모방이요 훔치는 거다. 그래서 사오미도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세게 나가고 있다. 단기로는 양봉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추세가 가면 무슨 중국이 망한다고 하고 전부 난리치는데 그런 거 볼 거 없잖아요. 이 BYD를 보더라도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이 망하는데 시가총액이 이게 7, 8위쯤 될 텐데 대형주가 신고가를 났다? 이거 뭐 여러분들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신고가 오늘 내 강의에서 그것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신고가 날 때 사시고.